저희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을, 그게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숙대에서 5강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에요. 그 연세들이 보통 4, 50대들이 많이 오시는데, 4, 50대, 60대. 요번에 10강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 저희가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인데, 6시부터 강의실에서 상주를 할 거예요. 6시부터 있으면서 먼저 과외를 받고 싶은 분, 개인적으로 지도받고 싶은 분은 6시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본 강의는 7시에 들어가고, 또 그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가 따로 여기 당산 스튜디오에서 서로 시간을 맞춰서 주말이든지 주중이든지 뭐 야간이든지 맞춰서 영상 제작도 제작이지만 특히 컴퓨터, 특히 AI 기초, 뭐 계정 만드는 법, 프로그램 까는 법, 제일 부족한 게 저희 나이 또래가 IT에 대한 미숙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1대1로 제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10강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초창기에는 집중적으로 개인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보충 수업을 저희 여기 스튜디오 당산동 스튜디오에서 뭐 많은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2시간의 강의로 가지고 따라오기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적절한 날 일요일 오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컴퓨터 사용 능력을 포함해서 챗GPT의 기초와 챗GPT가 기초가 또 이제 확보가 돼야 그 영상 스토리텔링, 영상에 관련된 추가적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컴퓨터 사용 능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음에 그러니까 저의 그 프로필을 보시면 되고, 저 다음 최돈익 선생님이 최동익 대표님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에 대답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은익입니다. 저는 그 IT를 오래 했고요. 소셜미디어는 한 11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 제가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혹시 시간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가 당산 스튜디오인데요. 당산 스튜디오에서 주말이라든가 또는 서로 합의하는 시간에 보충 수업을 해줍니다. 지난 1기 때는 저희들이 그 설 연휴 이틀을 여기서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말에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상 스토리텔링을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전체 우리 10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빠르게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에서 주요한 학습 내용은 저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연출, 그런 과정이 일종의 영상 언어를 구사하는 거고, 영상 문법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맡은 분야는 고전 영상 문법, 그리고 김학수 강사님이 맡은 거는 그거를 AI로 구현해 보는 거예요. 구성안 만드는 것도 챗GPT로 만들어 보고,
이미지도 달리 2로 만들어 보고 편집도 브루나 캡컷을 통해서 해보고 그래서 AI와 고전 영상 문법이 결합된 그런 최근 트렌드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1, 2, 3, 4, 5번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영상 언어를 이해하고 영상 문법을 활용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강의는 미리 강의 내용을 미리 들여서 일주일 동안 그 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그 용어라도 익혀서 오게끔 그런 시간을 드릴 거고 거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기 와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내용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AI와 아날로그 감성이 조화된 그런 작품을 수료할 때, 10강을 끝날 때는 어떤 형태든지 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그것이 저희 강의의 목표입니다. 저희 세 사람 강사가 있는데 각기의 특장점을 갖고 있고 이 세 분들이 한 사람이 강의를 하면 두 사람이 붙어서 맨투맨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을 강의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할 것이고 아니면 뭐 강의 시간 1시간 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숙대가 보니까 7시까지밖에 강의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9시까지밖에 안 줘서 저희가 6시부터 하려다가 6시는 봉사하는 시간으로 가고 7시부터 9시를 정규 시간으로. 이 강의를 할 때는 일단 노트북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노트북을 새로 사거나 새로 튜닝을 하거나 뭐 새로 프로그램을 깔거나 하는 부분을 우리 최동익 대표님이 다 알아서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 시간입니다. 이게 4월 4일이 되나요? 4월 4일 첫째 시간에는 영상 콘텐츠 기획하고 구성하는 방법. 나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찾아보고 영상 구성안을 만들어 영상 스토리텔링이 뭔지, 그 다음 영상 기획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 이게 고전적인 순서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만들어가는 그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요즘에는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현대 AI 영상 제작법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먼저 원고 쓰고 나레이션 쓰고 영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게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영상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거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영상을 만들 때. 왜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영상 구성을 어떻게 하시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영상 구성안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수료생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려고 그러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고 시간이 얼마 되어 있고 오른쪽에 내용이 뭐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수료생이 만든 홍보 영상인데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스토리보드는 또 AI가 또 잘 만들어줘요.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요런 부분을 수동으로 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방송이라든가 영상 제작의 경험이 적은 사람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요 부분을 챗GPT가 다 만들어줍니다. 앞에 부분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식의 표를 제가 수업시간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또 제가 예시 영상을 드리면 그 영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서 집어넣어보죠. 영상 구성안이라는 거는 이쪽에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거든요. 이 설계도를 보고 집을 만들고 집을 보고 설계도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첫 시간의 숙제는 스토리보드 한번 만들어 보기. 두 번째 시간은 김학수 강사님이 AI 챗GPT로 스토리보드 만들어. 그래서 챗GPT로 텍스트를 만들어서 스토리보드까지 만들어 될 것이고, 셋째 시간에는 영상 언어라는 게 뭐냐, 촬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화면 구도라든가 카메라 샷, 앵글, 카메라 무빙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영상 언어라는 것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그걸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단을 우리가 영상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비디오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자막, 대사 이런 것들이 모두 영상 언어예요. 이런 영상 언어를 어떻게 문법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그 역할이 아마 카메라맨이나 PD가 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영상 언어라는 것은 문자 언어랑 달리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보편적이고 전달 속도도 빠르고 전달 양도 많습니다. 일단 텍스트나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고 효과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 언어를 운용하는 규칙, 그것이 촬영도 되고 편집도 되고 구성, 연출, 촬영, 편집, 구성, 연출하는 방법이 일종의 영상 문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통한 스토리 구성 단계가 샷이 있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어떤 상황을 촬영하는 씬이 있고 씬들이 모인 시퀀스가 있고 시퀀스가 모여서 스토리가 돼요. 이런 과정을 배우고 그리고 스마트폰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 자세를 아마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뭔지 우리가 손흥민이 이렇게 세레모니가 하잖아요. 여기서 프레임이에요. 사진 찍는다는 이 프레임 안에 우리가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을 겁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 3장 모이면 1초의 영상이 돼요. 텔레비전. 영화는 24개가 모이면 1초가 돼요. 주로 평균적으로. 근데 60 프레임이 모여서 1초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적으로 이제 FPS라고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하는데 1초 동안에 프레임이 몇 개 돌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들어가죠. 화면 구도, 샷, 앵글, 카메라 무빙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사를 하고 그 샷과 앵글과 무빙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화면 구도 중에서도 3등분의 법칙이 어떤 건지 이 3등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인물 샷에 있어서 헤드룸이 뭔지 노즈룸이 뭔지 리드룸이 뭔지 푼룸이 어떤 건지 각 룸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Z축 법칙 화면에서 Z축을 사용해서 깊이가 화면에 깊이감을 주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샷이라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 개 돌아가는 잔상 효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면 사이즈에 의해서 샷을 분류해 보면은 익스트림 롱샷, 빅 롱샷, 롱샷, 풀샷, 미디엄 샷,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어떻게 찍으면 각각의 샷이 어떤 내용을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 때 풀샷으로 찍느냐 클로즈업을 찍느냐를 직접 실습을 해볼까. 인물 사이즈별로 샷을 보면은 이 클로즈업, 타이트 바스트 샷, 웨이스트 샷, 니샷, 풀피겨 샷, 풀샷 이렇게 구분해서 찍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이걸 카메라를 이 구도를 잡는 방법과 그 샷이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익스트림 롱샷과 롱샷은 언제 어디서 6호 법칙에 의하면
풀샷과 미디엄 샷은 누가 무엇을 하느냐. 클로즈업과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왜,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이 샷이 전달해준다. 카메라 앵글은 피사체, 내가 찍는 그 사물에 대해서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가져가. 사람의 눈높이로 가져가느냐, 사람의 눈높이를 위에서 가져가느냐, 사람의 눈높이를 아래에서 가져가느냐. 아이레벨. 아이레벨은 수평, 내 눈높이랑 같은 거예요. 로앵글은 안각, 밑에서 위로 치는 거고, 하이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예요. 구감샷. 브루스아이 뷰는 드론샷이에요. 사각앵글은 화면을 오블릭하게 약간 비트는 거예요. 이런 샷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 샷을 어떻게 구사하는가. 이걸 배울 거고요. 카메라 앵글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영상원에 지면 수식어입니다. 앵글이 다양함에 따라서 다양한 수식을 할 수 있어요, 영상에. 그래서 앵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강렬한 영상어의 하나가 앵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도와 샷과 앵글로 인물 중심의 샷을 한번 촬영해 볼 거고요. 카메라 무빙은 카메라를 움직일 때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카메라를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카메라를 들고 움직일 때 트래킹을 한다니까 달리기를 하는 움직임이 있고, 카메라 렌즈를 줌 렌즈, 광각 렌즈로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있어요. 카메라 렌즈 움직임이 3개가 있습니다. 동영상에 있어서. 그 표로 보면은 앵글이 아이레벨, 다치 앵글, 다치 앵글이 아까 사각 앵글을 말해요.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오버 더 숄더, 그다음에 클로즈업, 미디엄 샷, 롱샷, 싱글, 투샷, 쓰리샷, POV는 포인트 오브 뷰, 시점샷이라고 내가 주인공이 보는 시점대로 보는 거, 시점샷이라고. 모션은 아까 말한 줌이 있고, 팬이 있고, 틸트가 있고, 달리가 있고, 크레인이 있고, 랜덤,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카메라 실습을 해보면서 그 카메라, 우리 무빙이나 카메라 샷이 갖는 의미를 아마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김학수 강사님이 AI로 편집하는 걸 가르칠 거예요. 4번째 시간에는. 브루나 캐컷이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뭐 둘 다 약간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나 캐컷으로 편집 제작하고 AI 영상과 아까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이렇게 합쳐서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편집하는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이론과 복잡한 이야기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편집, 연출 차원에서 편집을 배울 겁니다. 연속성의 법칙이라든가 몽타주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거. 그 편집이라는 게 뭐냐? 고르고 결합하고 압축하는 것. 그 고르고 결합하고 압축하는 방법을 실습을 할 겁니다. 연속성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는 샷과 샷을 두드럽게 연결해서 편집한 걸 전혀 놓치 못하게 하는 그걸 연속성의 법칙이라고. 불가시 편집.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편집한 거 머리에 빨려 들어가잖아. 그래서 몰입하게 만드는 편집 기술. 연속성의 원칙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내용도 각기 연속해야 되고, 사건과 행위도 연속해야 되고, 시간도 연속적이어야 되고, 오디오도 연속적이어야 되고, 기술적인 칼날한 명암도 연속적이라지 튀지 않는다. 그래야지 편집한 걸 모른다. 그 중에서 180도 법칙이라든가, 시선 방향을 일치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움직임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법이라든가, 동작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법이라든가, 행동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편집 기법을 배웁니다. 180도 법칙. 그 다음 30도 법칙. 그 30도 법칙을 어길 때는, 파괴할 때는 점프컷이라고 그러는데, 점프컷을 의도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인스트샷을 할 것인가. 그런 편집 기술들. 인스트샷은 우리가 내 영상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쪽을 따로 인서팅하는 거예요. 삽입하는 거예요.
인스턴 샷도 있고 그와 다른 또 컷어웨이 컷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리액션 컷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사를 할 건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형을 일치시키는 방법, 교차 편집, 멀티테이크, 정지샷, 분할 화면에 그 레퍼런스 영상과 함께 이런 그 샷들이 가는 이런 편집이 가는 의미. 그러니까 몽타주의 몽타주의 기초적으로 기초적으로 몽타주가 몽타주가 뭔지. 뭔지. 몽타주는 일반적으로 편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 순수로 순수로 붙이는 게 붙이는 게 아니고 아니고 주방되고 주방되고 재조립해갖고 재조립해갖고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게 몽타주라고 하죠. 러시아에서 발달된 편집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컷에 이게 오면 사실적인 상황이 되어버려요. 실질적으로 무슨 협박범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 그 뒤에 뒤에 어떤 어떤 샷이 샷이 오냐에 오냐에 따라서 장난을 칩니다. 그 뒤에 어떤 샷이 오냐에 따라서 총을 겨누는 그 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몽타주 몽타주 이론의 이론의 가장 가장 재미난 재미난 기초를 배울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아주 그 대표적인 영상과 함께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편집기. 그래서 촬영한 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한번 올려. 그다음 유튜브 유튜브 쇼트 쇼트 제작은 제작은 우리 김학수 강사님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올릴 수 있는 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짧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 영상이라는 건 영상이라는 우리가 거는 그저께 그저께 우리 민성 민성 감독도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했지만은 콘텐츠로 승부하는 거지 영상 문법에 의한 영상은 아니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게 유튜브 영상이다. 미장센과 현장 연출법. 미장센 자체가 연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명 색채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현장 촬영 실습을 하고 현장 소집하는 법, 인터뷰하는 요령. 미장센은 무대 용어의 무대에 어떤 시각적인 요소를 배열해 놓는다. 근데 이것이 영상으로 들어오면은 프레임 안에 보여지는 모든 피사체의 여러 가지 대사라든가 카메라 움직임이라든가 나오는 소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미장센이다. 일종의 연출하는 거예요. 세트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프레임을 시키고 카메라를 움직이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이제 미장센이라고 합니다. 미장센입니다. 주로 이제 롱샷을 많이 쓰고요. 미장센 딥포커스를 우리말로 쓰고 롱테이크를 그러네. 씁니다. 여기 대해서 한 번씩 롱샷과 딥포커스나 롱테이크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미장센 연출을 하는 방법, 편집을 절제해서 미장센 연출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명, 3점 조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키라이트가 어떻게 쓰고 키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이트, 백그라운드 라이트가 어떤 것이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 조명을 구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몽타주라는 것은 일종의 그 편집이라는 뜻이고 미장센이라는 연출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출할 때 편집할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구사를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몽타주 기법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편집 기법을 배우는 거고 미장센을 배운다는 건 연출법을 배우는 거고 우리가 여러 사람이 팀을 짜서 촬영을 할 때 여러 어떻게 사람이 준비하면서 어떻게 팀을 맞출 짜서 것인가 촬영을 하래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 현장 연출을 할 때 현장 촬영을 연출할 어떻게 때 진행할 촬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것인가 리얼리티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출법을 실습을 하고
감동을 잡아내는 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어떤 카메라를 어떻게 감동을 잡아낼 것인지.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있어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정보 제공, 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영상의 디테일을 알 수 있게 하고, 원근감을 주고, 역동성을 주고, 또 창작음악은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소리의 기능이다. 이 소리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현장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음이 없는 영상이, 저희는 현장음이 없는 영상을 죽은 영상이라고 해요. 현장에 입장감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인터뷰 대신에 주변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오디오 픽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디오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녹음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뷰란 무엇인가? 인터뷰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물어야 되는 것인가? 인터뷰 연출을 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1대1로 팀을 만들어서 서로 인터뷰를 해보고 촬영을 해보고. 인터뷰 영상까지는 작품을 따라 만들고. 자막과 오디오 믹싱. 아까 말한 포스트 프로덕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면은 샷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프리뷰 노트를 작성을 해서 편집 컴퓨터를 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50분 동안 촬영을 했다. 이게 프리뷰 노트예요. 이것을 편집할 때는 이렇게 편집 컴퓨터를 만듭니다. 찍은 순서는 작가 인터뷰 찍고 작품 찍고 내부 스케치하고 바깥 전경을 찍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건물 입구에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작품 소개하고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인서트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찍은 순서와 편집 순서는 다르게, 편집 순서라는 이야기는 내가 구성했던,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함을 짜는 겁니다. 영상 자막. 자막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정보 제공하는 자막. 그 다음에 오디오를 보완하는 자막.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하는, 영화에 있어서 지문이죠. 그런 자막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연출자가 화면 안에다가 반응하는 거. 영상 원고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원고는 글이 아니고 말이다. 우린 말을 쓴다. 원고 작성법을 간단하게 배울 거고요. 원고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지, 영상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지. 원고라는 게 바로 나중에 내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어떻게 선곡할 것인지, 어떤 음악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영상에 꼭 음악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색보정이 되는 게 오디오 믹싱. 내레이션과 음악과 현장음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믹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 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달리면서 인터뷰하는 것도 들리는 그런 믹싱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 수료 작품에는 이런 걸 주제 전달, 그 다음에 주제와 연관성,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인터뷰 해설은 적당한지, 너무 많은지, 음악이 효과적인지, 마지막에 여운이 있는지, 뭐 그런 등등등을 갖고 영상을 평가하죠, 심사할 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강의 시간에는 2달 동안, 2달여 동안에 공부한 걸 갖고 한 5분 정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 끝을 내고 11번째 시간에는 이 당산 스튜디오에 모여서 쫑 파티를 하고 작품을 서로 보면서 와인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강은 김학수 강사님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미지로 바꾸고 것인가. 달리 쓰는 법, 뭐 AI 보이스. 그리고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 문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로 촬영한 영상을 합성해서 AI가 만든 영상은 일종의 글로벌한 보편적인 이미지들이에요. 내 이야기가. 내가 찍은 영상은 내 얼굴과 내 찍은 이야기와 내 생활이 있잖아요. 그 생활하고 그 영상을 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야기. 우리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AI 영상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는 AI로 만든 영상 스토리와 우리 고전 영상 문법으로 만든 영상을 합성을 해서 어떻게 융복합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발표할 거고요.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김학수 강사님으로부터 여기가 일반 고전 영상국이 반이고 반은 AI 영상입니다. AI 영상은 김학수 제가 마스터를 넘겨드릴게요. 잠깐만. 공유하는 동안에 설명을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던 기본적인 일을 상당히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컴퓨터 베이스로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컴퓨터 활용 능력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서 챗GPT,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챗GPT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도 하고 이제 그걸 실습 과제로 또는 우리 그 영상 스토리텔링의 형식에 맞춰서 그 생성형 AI를 써보는 거죠. 생성형 AI가 여러 활용 분야에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그 활용 분야에 쓰게 되면 뭐 다른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책을 만든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자기 자서전은 영상 콘텐츠에 들어가고 그 영상 콘텐츠에 들어가는 기획 스크립트를 전문가처럼 사전에 만들어줘요.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이 뭘 알아야 요구를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영상 기획 방법, 뭐냐면 스토리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촬영 제작을 하면 용이하다. 그전에는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려니까 난해해서 공부를 하셨을 때 포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표준 포맷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 그걸 챗GPT한테 요구하면 챗GPT가 생성을 해주죠. 그러면 영상 제작에 대한 소위 스토리보드, 큐시트, 일람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주는 걸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이 용이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자기 전문성, 나이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는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전문성을 어, 책으로 출간한다든지, 물론 요즘에는 뭐 전자책 출판이겠죠. 전자책으로 출판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뭐 서너 권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뭐 연구했던 분야나 전공 분야에 책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여러 권의 책을 낼 수 있고 그 책을 자기가 하고 있는 강의라든지 자기 비즈니스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그전에는 책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걸 활용을 못 했는데 자기 전문 분야의 책을 단계별로 한 세 권을 내서 그것을 공짜로 주면서 자기 강의에 이용한다든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그 단계를 넘어서 영상까지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프로모션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자체로도 자기가 만든 책과 영상을 그 자체로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 스토리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뭐 다른 텍스트만 배우는 것보다는 이 영상 제작이 이 챗GPT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달리를 우선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마는 뭐 본인들만 그 관심이 있으면 뭐 미드저니를 이용한다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픽 툴들이 다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고 쓰기가 지금 용이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문가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쓸 수 있는 상태. 조금만 공부하면 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드전이라는 전문 그래픽 툴을 이전에는 일반인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어려워서. 그러나 지금은 저도 뭐 쓰고 누구도 쓰고 그래서 그림 동화를 만드는데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림 동화에서 어려운 부분이 공부를 해보니까 스토리텔링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림 동화라고 해도 이야기 내용이 재밌어야 그림도 갖다가 붙이면 재밌지. 그래서 만약에 창의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림 동화에 도전해서 우리말로 제작을 한 걸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출간하는데 또 문제가 없는. 그전에는 영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번역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챗GPT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그 비용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자연스럽게 해줘요. 이 자연스럽게 해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챗GPT가 맥락을 이해해서 번역을 해줍니다. 맥락을 이해. 그 중에서 맥락을 이용한다는 것 중에서 하나만 예시를 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뭐 카페에 앉아서 연예인 뭐 김태희라 그럴까 굉장한 이쁜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저 연예인이 더 이쁘냐 내가 이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질문은 똑같이 엄마가 뭐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챗GPT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고 연예인은 굉장히 이쁘다. 그런데 당신도 다른 대단한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당신의 사회생활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모든 어떤 컴퓨터도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준 컴퓨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한쪽 편을 들지 말고 엄마는 엄마대로 장점이 있어서 좋고 아빠는 아빠대로 장점이 있어서 좋다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뭐 상당한 맥락을 이해해서 대답해 준다. 이게 번역을 할 때 이 기계적 번역을 하지 않고 맥락을 이해한 번역을 한다. 그래서 오픈 AI가 만든 생성형 AI, 다시 말하자면 챗 GPT가 아직까지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맥락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챗 GPT가 훌륭하다고 하고 그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도 못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에요.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 인간처럼 이해하는 부분.
근데 또 인간처럼 하다 보니 그 추론이라 그럴까 그런 기능 때문에 에러가 나서 그 컴퓨터의 그 운용자의 비율을 맞추려는 그 로그인한 그 당사자의 비율을 맞추는 경향까지 와버려가지고 에러를 내줘요. 가끔가다가. 근데 처음에는 에러율이 한 80%, 뭐 90%였는데 지금은 그 에러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비율을 맞춘다. 비위를 맞춘다.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선택해서 말해준다라는 것이 이 유저 입장에서는 또 좋기도 하는데 객관성이 좀 부족할 부분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만큼 발전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AI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영상 스토리텔링 이게 AI 활용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만 해도 또 이게 상당한 아니 그냥까지요. 영상 이제 잘 넘어죠. 영상만 해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스토리텔링이요. 이 모든 제가 아는 한은요. 이것도 또 올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비즈니스든 상품이든 이야기든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든 띄워주면 좋은데. 스토리텔링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동화를 만드는데도 스토리텔링이 50%를 좌우하고 스토리텔링 공부하는데 과거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통상 출간할 만한 영상 그 동화 스토리텔링을 만드는데 10년 걸린답니다. 동화 작가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아마추어 작가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동화를 만약 동화가 그림이 없어도 동화죠. 지금은 이제 그림이 없을 수도 없지만은 근데 스토리를 수준이 있게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하면 그 10년이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아무리 초보자라 해도 우리 통상 저희들 강의는 시니어들이 많이 오는데 시니어들은 상당한 상상력이 있고 항상 상당한 상상력이 있고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있으나 이걸 책으로 만드는 게는 요. 그런데 이 챗GPT가 어떻게 만들어주냐? 여기 없었던가? 스토리텔링 사례를 하나 넣어놨던 게 그게 그러니 이 챗GPT한테 연습을 시켜볼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무작위로 키워드를 넣으면 이것이 생성을 해줘요. 만들어줘요. 이 PPT는 제가 뭐 딴 데 쓰려고 만들었던 건데 잠깐 지금 이야기하던 것을 보여드리려면 여기 부분이 아니고 요거 부분 말고 그러면 PPT를 열어야 되는데 심성인 자동 롱 크리스마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게 많습니다. 하여간에 그러면 그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지금 줌으로 공부하고 있어.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드는 거. 글을 써달라. 강의 그 블로그에 보니까 내용을 올릴 글을 근데 할 수 있어? 300자, 300자 정도는 그 1분에 해당, 영상으로 말하자면 1분에 좀 못 미치기는 해당되고 그런 글을 써달라고 할 때 자기가 쓸 키워드가 쭉 있어요. 어디를 갔다 왔고 무슨 내용, 주제가 뭐고 중심이 뭐다라고 무작위로 키워드만 넣어서 내가 블로그에 올릴 내용이니 정리해달라고 그러면 딱 정리를 해주는데 명령어, 프롬프트어를 정리해달라고만 넣지 않고 형식을 다르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예시를 10개를 들어줘. 그러면 내가 블로그에 쓸 산행에 관한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산행에 관한 키포인트를 쭉 넣었어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쳤고 중간에 어디가 특이했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썼는데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5가지를 써달라고 해서 또 써주고 그걸 보는 관점을 1인칭 관점에서 써달라고 써주고 2인칭 관점에서 써달라고 써주고 뭐 3인칭 관점에서 써주고 예시를 다르게 써서 10개를 제시해달라고도 제시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머슴이 얼마나 일을 잘해주느냐 너가 최고 잘 쓰기는 잘 쓰느니까 20개를 제시해주라 그러면 비슷하게 20개를 제시를 해줘요. 그럼 자기가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렇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장문실로 써서 가다듬고 에이 그냥 그만하자 그러고 그냥 저녁에 1시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올리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 AI 챗GPT 시대는 이것을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주면 인간은 판단하기가 용이해요. 그 블로그 하나라도 뭐 100가지는 추천해달라고 하기에는 자기 선택의 고민이 있으니까 통상 한 5가지 정도 뭐 타겟층에 따라서는 다르게 추천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자기 카페의 모임이 자기가 어떤 글을 쓰는데 여러 군데 활동한다.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들의 관점 사항이 다르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60대가 있다. 그럼 60대에 맞게끔 글을 쓰고 그 30대가 있는 어떤 카페에 자기가 활동을 한다. 그럼 30대가 좋아하는 언어로 같은 내용을 다른 문어체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쓰려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상 우리 스토리텔링을 할 때 영상의 그 같은 내용을 그 고객층에 맞게끔 다르게 써달라고 하고 그것을 10개씩 예시를 들으라고 해서 또 그 예시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자기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고 그것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게 되고 관심 갖지 않는 분야나 너무 모르는 분야는 당연히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게 챗GPT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질문의 능력이 떨어지면 능력의 그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챗GPT가 알아서 해주지만 그 익스퍼트 수준으로 갈 때는 그 전문성 있는 언어로 질문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또 거꾸로 챗GPT한테 내 수준에서 2단계 높은 음, 어떤 워딩으로 너가 제시를 해줘라고 챗GPT한테 요구를 하면 챗GPT가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또 챗GPT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형이다 보니 대화가 돼요. 그리고 나가 모르는 걸 너가 물어봐줘. 또는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자기 자서전을 정리하는 것이 이 작가가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제3자 관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중을 따져서 자서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챗GPT한테 내 자서전에 대한 내용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챗GPT한테 질문하게 만들면 자서전의 표준 원칙, 어떤 대체적인 표준 원칙에 따라서 저한테 물어봐줘요. 그래서 전체를 일단 완성하게 돼요. 그럼 완성된 글을 가지고 영상 자서전에 완성된 글을 가지고 모디파이를 할 수 있는,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들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숙대 AI를 활용한 영상 스토리텔링 과정에 들어오시면 영상을 당연히 AI로 활용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게 되고 어떤 것이든지 근데 이제 전통적 영상은 최고의 전문가인 현정주 PD가 계시고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본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동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번에 숙대 일기 과정에서도 전혀 이 컴퓨터의 이 타이핑 속도가 1초에 하나인 사람 정도도, 뭐 1초에 하나면 빠른 간도진가. 그렇게 아주 늦은 사람도 들어와서 자기 손녀를 위한 그 동화를 하나 만들어서 가서 손녀한테 관심을 받았대요. 공룡 그림, 손녀가 그렇게 공룡을 좋아하는데, 뭐, 4컷짜리 동화를 만들었는데, 그 공룡이 다 다르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야기할 만한 거지요. 그래서 손녀한테다가 설명을 해주니까 관심을 엄청 표하는 거지요. 그 공룡 그림을 그래서 생성했기 때문에 어디서 쉽게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룡이 어떤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은 손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냥 공룡이 가만히 있는 그림보다 스토리가 있는 그림은 뭐 하여튼 나중에 들어오시면 영상에 있어서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음이 얼마나 중요하냐의 문제를 또 뭐 배우게 되는데 영상을 배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뭐 그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지 한 가지 얘기하면 이쁜 여자가 저희들이 그 방송국에 있어 보면 좋은 역할을 맡았을 때 이뻐 보이지 이쁜 여자가 연기를 못하면은 저는 하나도 안 이뻐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못생긴 저 기준으로 소위 세상이 이쁘다 못생기다 못생긴 여자가 연기를 잘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좋게 느껴지는지 또 빨리 퇴근할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 제작할 때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스타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스토리를 통해서 이미지가 확장된 거예요. 이쁜 얼굴이 그 이미지 속에 스토리 속에 투영이 돼서 대단하게 보이는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쁜 여자만 광고를 쓰면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지죠. 이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스토리가 있는 어떤 남자나 여자를 광고로 쓸 때는 그 이미지 뒤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 스토리가 연상이 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형성시켜 주는데 챗GPT가 탁월하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이 챗GPT가 해주기 때문에 에, 어, 늙을 새가 없고 말하자면 뇌졸중이나 뭐 이 소위 말하자면 뭐 파킨슨이라든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뇌졸중이라고 한다면은 그 뇌가 늙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훨씬 이런 도구를 통해서 노후에 경륜을 활용을 하면 책을 발간한다든지 동화를 만들어서 손녀를 즐겁게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저희들은 영상 과제이니까 영상을 체험함으로써 다른 확장성을 갖게 되실 거다. 그 확장성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틀림없이 뇌가 활성화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 건강해지는 데이터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이제 왓슨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례고 창의성이 확장됨으로써 이 브레인 스피드가 향상된답니다. 뇌 과소성, 신경 과소성이 향상이 돼서 그러니까 뇌를 고스톱만 쳐도 뇌가 향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고스톱 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도구예요. AI가. 또 영상은 기존의 텍스트보다도 훨씬 확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AI와 영상을 배우시게 되면은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 향상되고 뇌가 똑똑해질 뿐더러 이건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오래 사는 동안에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진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색다른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고스톱은 지금 잘 치지도 않지만 일정한 루틴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여기 내용 참고하시면요. 그 상상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생각을 할수록 내가 향상성이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토끼굴에 빠진 이야기를 동화로 해서 히트친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경륜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동화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희 AI 영상 스토리텔링 과정에 오시면 기본적인 것도 공부를 하시게 되고 한 번에 다 하실 수는 없죠. 그러나 계속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알게 되고 또 그 향상시키고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뭐 할 일, 본인들이 관심을 갖는 일에 지금 어차피 영상 시대이고 영상을 만드는 많은 기법들을 한 번으로 완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점점점 더 완성해 가고 그 완성도가 사업성, 말하자면 대중성, 출판으로 가능할 정도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도 그렇고 책으로 만들어서도 그렇고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단번에 10시간을 10회차를 강의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그 프로페셔널 영역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막 시작하는 생성형 AI에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 관심을 갖는 뭐 어떤 것이든지 관심을 갖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굉장한 똑똑한 비서를 두게 되기 때문에 그 똑똑한 비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스토리와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과정에 등록하시면 여러분은 행운을 잡게 되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건 보장을 합니다. 아마 이번 숙대 과정에 등록한 것을 아주 행복해하고 저희들은 참고로 숙대 1기 과정에 매번 학생들이 고맙다고 적어도 최소한도 점심을 사고 저녁을 내가 사겠다고 하고 뭐 저희 그 강사뿐만 아니라 수강생들까지 같이 그 애프터가 있었는데 너무 이게 잘 등록을 해서 잘 배워서 고맙다고 계속 저녁을 사겠다는 사람이 번갈아 있어서 소위 말하자면 뭐 얼마 비싸진 않았지만 저희 그 강사들이 향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강의를 하고 향응을 많이 받았는데 장담합니다. 이거 등록하시면요 여러분의 향상성이 10배 내지는 100배로 향상된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이 뭘 원하든 뭐 번역을 하신 분이면 번역이든 뭐 자기가 책을 내고 싶든 자기가 그림을 그렸던 분이든 또 단순히 이 시니어가 돼서 70이 넘었더라도 상관없어요. 손녀를 위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동화책을 손녀한테 줘보십시오. 그게 딸이면 딸한테 사위한테 칭찬받을 거고 아들과 며느리면 며느리한테 칭찬받을 겁니다. 저도 동화 우리 손녀가 둘이 있는데 동화 만들어서 당연히 첫 번째로 선물했습니다. 네, 자랑도 할 겸 또 교재로도 삼을 겸 했는데 처음에 만들어 보면서 시간을 같이죠. 그래서 합성까지 영상을 그 달리가 100% 그려주는 것만으로 갈 수가 없어서 뭐 저는 합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토리의 부분은 저도 엔지니어 출신으로 편집자이기 때문에 잘 부족한데 우리 현정주 PD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이야기여야지 이 다른 사람도 재미있어 하지 세상에 흔히 떠도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렇죠. 사람은 타인의 경험을 상당하게 흥미 있고 관심스러워합니다. 유튜브에 인기 있는 것이 체험의 삶의 현장류 유튜브가 굉장한 인기를 끄는 건 다른 사람의 독특한 경험을 내 경험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향상성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고 흥미로워한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얼굴을 합성한다든지 손자, 손녀를 어떤 동화 속에 합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합성하는 걸 공부할 수 있고요. 그러기 전에 아까 스토리텔링은 포맷의 문제인데 왜 컴퓨터가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잘해주냐면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인기 있는 동화책, 동화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화책 100권을 100권, 1000권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스타일로 글을 써줘 하면 써줍니다. 그걸 아까 찾으려다는데 또는 그 뭐지요? 그 마법에 걸린 공주인가
그 스타일로 해달라면 써주고, 일곱 난장이와 공주 스타일로 해달라면 해주고, 또는 뭐 어떤 스타일로, 이게 말하자면 컴퓨터라는 게 왜 대단하냐면 이게 모든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포맷을 알고 있어요. 포맷을. 그래서 이 영화도 그 슈나이더가 연구한 세이브 더 캐치 이론에 따라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 80%가 성공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다고 한다면 감히 영화 학교를 가야 되고 시나리오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영화 시나리오가 검증된 스토리 이론에 따라서 내가 주제와 키워드만 주면은 1차 초고를 써줘요. 그래서 캐릭터만 설정을 하고 좀 수정 가피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용이하다. 일단 스토리를 쓰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다고 해서 100%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래서 영상을 좀 공부를 하셔서 그 앵글에 따르는 어떤 이미지가 수용되는 거, 어떤 원칙. 그러니까 이제 초보 때는 문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를 뭐 문법이 다는 아니지만 공부를 좀 향상시키려면 문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뭐 미국에 가서 영어를 스피칭은 뭐 할 줄 안다고 해도 향상성을 하려면 문법을 배워서 고도화되듯이 영상 문법도 그냥 찍으면 뭐 영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좀 더 고도화하려면 영상 문법을 배워서 그 고도화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 문법이란 건 영상의 훌륭한 것을 분해해서 도식화해 놓은 거니까. 근데 영상 문법대로만 따라가면 발전은 없어요. 그러나 문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향상을 시켜야 점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산수나 수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형식이라는 걸 배워서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샘플인 거지요. 그러듯이 오셔서 영상 문법을 배우면 여러분 영상을 제작할 때 훨씬 더 수준 높은 영상을, 그 쇼츠가 됐던 뭐 길게 된 유튜브가 됐던 홍보용 영상이 됐던 어떤 영상이든 가족 영상이든, 그리고 뭐 비즈니스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홍보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생성형 AI 때문에 용이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다 녹화했는데 큰일 났다, 야. 여기도 재미있는 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 일주일에 한 번 읽기. 카페 가서 공부하면 약간의 소음이 좋은 더러워진 책상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바보 같은 질문에서 창의성을 얻을 수 있다. 유산소 운동, 운동하시는 내. 그러니까 달리기를 매일 30분을 하면은 내가 젊어진다는 책이 있어요. 그건 다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혼자 중얼거리는데 중얼거리지 미친놈이냐. 그런데 그 미친놈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창의성을 낸대요. 창의성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기는 기존에 있는 방법하고 다르게 어떤 스토리나든가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거. 유용성을 증가시키면 딱 흥미롭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되고, 뭐 재밌는 내용을 주려면 흥미가 있어지고, 뭐 실무하기는 다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이제 몇 가지에서 바보 같은 질문과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내용을 챗GPT한테 요구하면 챗GPT가 말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달나라에 말하자면 토끼가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막 사람하고 동물하고 합성을 할 수도 있고, 방해자들한테 물어줘.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그리는 그림을 달리로 연습을 시키는데 고양이 잘 그려져요. 근데 가죽으로 만든 고양이, 뭐 나무로 만든 고양이 그것도 금방 그려져요. 근데 다이아몬드만 구성을 해서 그려준 고양이를 그렸어요. 다이아몬드로 탁 고양이를 그렸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쯤 될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시중가로 사서 이 정도로 실제 그 모델을 만들려면 70억쯤 든다 그러더라고.
70억이 드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림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상 속에만 있던 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시대다. 근데 상상력이 부족해서 질문을 여기다 그려달라고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집의 그 애완견이 뭐 못을 타고 하늘로 날르든 상상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는데 향후 이 인공지능 시대 이후는 시니어들의 그 노화 방지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던 어린이들의 창의성 향상이 앞으로는 승부입니다. 모든 일은 자동화가 돼가요. 누가 이기냐? 창의성만 이깁니다. 창의성은 어떻게 나오냐? 뺑뺑 놀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창의성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챗GPT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대 AI 인공지능 과정에 등록하셔서 배우면 여러분의 손녀 아들들이 배워서 멀티모달이 되는 챗GPT더라라는 한마디만 해도 깜짝 놀랄 겁니다. 몇 가지 그 용어들만 알아도 아빠가 그 정도까지 알아? 할아버지가 거기까지 알아? 라는 상당한 반응을 당연히 듣게 될 거고 뭐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노화가 방지된다는 건 확실히 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로병사에 스텝을 10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이 과정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퀄리티 높은 강의를 한번 들음으로써 우리 현정주 PD의 영상 제작론에 대한 그 퀄리티 높은 강의를 한번 들음으로써 자기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질문력이라는 건 수준이 있어야 본 것이 있어야 질문을 하지요. 백화점에 한번 가봤어야 좋은 물건이 있는지를 아는 거고 미술관에 한번 가봐야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그림이 있다는 거, 저걸 훌륭한 그림이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머릿속에는 기준이 낮아 있는 거지. 대단한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기준성을 어느 정도의 기준성을 가져야 그 기준성을 뛰어넘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거 양득, 3득, 5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1거 양득이 아니라 1거 5득 더 이상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질문 받으시죠. 질문 있습니다. 네. 좋다는 이야기하고 뭘 가르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AI를 가르친다. 그 AI한테 뭘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소라가 만드는 거 보니까 여자가 그 일본의 거리에서 이렇게 활보하는 거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내용 사람들이 차도 지나가고 그걸 그럼 말로 설명합니다. 말을 그럼 차 여러 대가 지나가면 거기에 무슨 차가 지나고 이런 어디까지 설명을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만드는 고양이가 거기서 그 거리를 걷는다 그러면 내용 사인에 약간 이 반사되는 다 다르고 할 텐데 그런 거를 다 말로 해줘야지 거기서 점프할 때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궁금해요. 아, 어디까지 질문해줘야 되는 거 어떻게 디테일하게 질문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우리 저 백대장님은 근데 원래 유대장님인데 백대장이라고. 근데 이 소설을 쓸 때 우리가 아니 다시 뭐 소설은 빼고 일단 챗GPT한테 동경의 거리를 걸어가는 여자 그러면 표준 모델로 그걸 재현해 줍니다. 이게 표준 모델로 그 많은 걸 다 고려해서 조명의 각도와 빛의 각도까지 고려해서 그 걸어가는 걸 단지 동경의 어느 거리라고 지정을 했든 안 했든 근데 그 지정이 구체화해 가면 해갈수록 요구를 반영해요. 만약에 처음에 막연히 통경에 걸어가는 여자를 그려달라 그러면 일본 여자를 그려주죠. 근데 동경에 서양류의 서양 스타일의 여자가 걸어간다. 그러면 그 여자를 그려. 한국인 여자가 걸어간다. 그러면 들어. 근데 그 다음에 뭐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옷이 어떻게 입고 구두는 하이힐을 신었는데 어떤 스타일을 신었고 그래서 그 프롬프트의 뒷이 자기가 추가적 요구사항이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두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근데 기존 영상법을 알아야 그런 걸 갖다가 다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여자 걸어오는데 로우 앵글 잡아라, 뭐 부강을 잡아라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비슷한 영상을 더 가깝게 얻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문법 기존 고전 영상 문법도 알아야. 그렇죠. 고전이 아니라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상 문법이라는 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예. 이제 이거는 가장 정통적인 영상 문법인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왔기 때문에 예. 시대에 맞는 영상 문법을 내가 만들어가면 돼요. 이 시대도 만들어져 있고. 예. 근데 우리가 왜 AI 쪽에서 영상 문법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연어로 지시를 할 때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 걸 그려줘 할 때 바다 배경의 풀샷에 여자의 마스터샷에 뭐 약간 로앵글에 뭐 하이앵글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번 그려야 될 걸 2번에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그래서 부분이 정통한 문법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할 때 영상 문법 언어를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영상이 영화에서 발전돼서 방송에서 발전이 아주 꽃을 피웠어요. 고전이라고 표현이라고 뭡니까? 더 나가겠지만 연구된 전통적으로 검증된 스타일 포맷이 있다. 그 포맷을 배웠다가 버려도 돼. 그러나 고전에 수백 년 동안 검증돼도 영화는 되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지요. 영화는 방송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포맷을 알고 새로운 포맷을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 포맷은 국민, 그러니까 수용자, 그걸 보는 사람이 변하면 또 이제 포맷도 좀 변하고. 예, 예. 동화를 만들 근데 그거를 요걸 그렇지.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예, 예. 쉽게 말하면. 근데 처음에는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 그림을 그려줘라는 단순한 한 문장만 갖고도 예, 뭘 만들어주긴 하겠죠. 해줘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처음에 있는 초보자는 이거 만족이 될 수 정도예요. 근데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뭐 한 발을 치면서 한 발을 걷고 가는 동물 만약에 전문가라면 좀 더 다르게 묘사해줘.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하게끔 추가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런 만들어진 그런 영상에다가 만들어진 영상에다가 내가 찍은 영상을 갖고 편집 순서를 조정하면서 영상을 이어갈 수도 있고 그 영상에다가 내 얼굴이나 이미지를 합성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려면은 내 영상이 있어야 돼. 내 영상을 찍는 방법을 갖고 거기 만든 영상을 AI가 만든 영상에 접목을 시켜서 내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그래서 이걸 자꾸 콜라보를 해본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AI 스토리 과정인데 AI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전번에 강의 때 너무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수용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강의가 영상 스토리텔링과 AI인데 AI를 가르치려면 기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시간은 부족하지.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 응용을 하지. 또 편집 기술만 해도 편집을 하든 저는 편집만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따라오는 부류가 앞에 상급 부류가 있고 전혀 못 따라오는 부류가 있잖아요. 그 못 따라오는 부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교양 강좌 듣는 사람이 있었고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져서 일요일 날 여기 와서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